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이고 제가 지금 잠시 일을 하다가 블라인드를 좀 저런 식으로 좀 열어놓고 이쪽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또 감상에 젖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바깥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간은요 여러분 지금 6시입니다 6시인데 오늘 그러니까 해가 길어서 아직 여름이잖아요. 물론 오늘 뭐 되게 시원한 가을처럼 바람이 불긴 하던데 가을이 오고 있죠. 가을이 오고 있는데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6시지만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해가 졌죠. 해가 그 강렬한 햇빛이 사그라진 상태, 그런 상태고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제 사무실이긴 한데요. 정말 잘 꾸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 사무실에 오시면 뭐 상담을 하러 오시겠지만 뭐 다른 일로 오시더라도 오셔서 이쪽에 앉아서 저는 이 뷰를 볼 수가 없죠. 옆으로 앉으면은 옆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위치가 이렇게 창문을 등지고 앉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자면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앉고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쪽에 앉아서 이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셔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네, 프라이빗하고 은밀한 상담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제가 원했던 공간이에요. 정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면 정말 그 편안하고 그 상담이라는 게 되게 막 변호사 사무실은 오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가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가는 것 자체가. 근데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드러내기 싫은 치부일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컨셉을 잡고 은밀하게 프라이빗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구현해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괜히 혼자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약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간판을 보고 지나가다가 오신 분이에요. 어느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면요, 내가 어떤 사건 지금 딱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그 전후 시간 관계 타임라인이 있고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딱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인생 얘기 전반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되면서 이제 혹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오신 거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이게 가슴에 한이 맺혀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딱히 지금 뭔가 어떤 송사에 얽혀 있다거나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오셔서 혹시나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이제 자기의 인생 얘기를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우리 인생은 정말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요, 안타깝지만 선생님에게는 지금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된 옛날 일들이어서 뭐 우리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다 소멸시효에 걸려서 권리가 다 없어진 상태인 거죠. 더 이상 한 번도 다투지도 않았지만 다툴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그게 그분에게 한이 됐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안타깝지만 선생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렸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많이 당하셨어요. 가족들한테.
뭐 양쪽 결혼하신 분이니까 양쪽 집의 가정에서 많이 당하시고 뺏기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종교는 기독교신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당하신 거 그거는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선생님이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았고 착하게 살아왔고 내가 당하긴 했지만 남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게 선생님이 지금 당장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부를 얻게 된다거나 돈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생에서 아니면 선생님의 자식의 인생에서 그 부분이 반드시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 거다. 그거를 믿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받아야 될 몫을 차지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아프거나 그래요. 뭐 암에 걸려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라. 그 사람들은 분명히 벌을 받을 거다. 그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고 그 사람 때가 아니면 언제? 그 자식 때에서라도 분명히 그거는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원통해하지 말고 상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가슴 속에 응어리가 진 부분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겁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돈이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저놈이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망스럽고 한이 되고 그런 거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아무리 10년, 20년이 흘렀어도 이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원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은 원래 선생님께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돈인데 제가 뺏어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선생님 돈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아닌 돈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거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 흘러버리고 앞으로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 지붕 화목하지 않느냐. 자식도 결혼하고 예쁜 손주도 있고 그리고 되게 아름답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느냐. 선생님이 지금 받으신 지금 이 생에서 이번 생에서 받으신 고통과 그런 괴로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분명히 보답을 받게 될 거라고 위안의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변호사로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저도 인생을 40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어리가 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더 이상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설령 법을 들이댄다고 해도 뭐 끄집어내면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 일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자면 굳이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응어리가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권리 위에 잠자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 몰랐어요. 제발 나중에 한참 후에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거는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평소에 그런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거를 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권리 위에 잠을 자놓고 나중에 보호해달라고 하면 우리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지금 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다툴 수가 없게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이 맺히거든요, 가슴에. 그 한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한을 가슴에 응어리처럼 달고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제 구독자분께서 제 개업을 축하한다고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다 하세요라는 편지와 함께 지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택배로. 지금 너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있고요. 되게 많아요. 이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거 넣고 포장도 너무 예쁜데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와, 기대되는데 뭘까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있네요. 올가닉 라인, 컨덕트,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네요. 헤어 트리트먼트고, 얘도 헤어 트리트먼트. 얘는 헤어 클린저네요. 샴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옆에 이것들은요. 제가 열어봤는데, 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맥주잔이에요, 맥주잔. 우와, 너무 귀엽다. 부엉이 잔이에요, 유리잔. 2개씩 센스있게 챙겨주셨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맥주잔인데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개업 선물을 이렇게 좋고 멋진 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나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